어제 밤에 오늘 아침이죠, 정확하게는 갑자기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서울시청 시청에서 근무를 하던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소식을 오늘 새벽에 듣게 됐습니다. 어젯밤 가정 근처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죽음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자살을 하게 이끈 동기가 또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인권 변호사로서 건인 중량 부천 범공 사건을 변호했었고,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 부조교의 성희롱 사건을 변호해서 성희롱 사건이라는 것, 성희롱이 이 국가와 사회에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그런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의 고소 고발이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니까 복수의 비서진들을 추행하고 희롱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 참다 못한 그 비서가 경찰에 고소를 해서 고소인 사건, 고소인 교사까지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지금 그 고소 사건과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그 수사망이 가까워지는 것, 그것 때문에 큰 정신적인 압박을 받아서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좌파 사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리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면죄부를 던져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났을 때, 8대0으로 결정이 났을 때 그런 반대되는 상황을 기대했던 많은 애국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민들 가운데 6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기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잠시 전에 식을 시작할 때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공명을 올렸는데, 그것 이외에 그분들의 성함,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자신들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고 구석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목숨을 끊는 순간 그들이 저질렀던 그 전의 상황들, 비리와 범법 상황들은 전부 다 묻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에 대해서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죽음으로 이끈 사건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도 그가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그렇게 애쓰던 성희롱 사건, 성추문 사건으로 벌어진 자살이라면 그 자살로 이끈 행동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도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그 피해자, 비서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수사를 마치면 되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피해 상황이 있었고 다음에 어떤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와 사회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당신 때문에 우리 박원순이 목숨을 끊었다, 이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는 것에 우리가 그분을 무방비로 놔둘 수 없습니다. 그분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비서가 잘못해서 박원순이 죽은 게 아닙니다.
예? 자신이 잘못해서 비서에게 큰 아픔을 주었고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적 올리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고 그 경적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 10억 경적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국 우리 저 휴전선부터 저 밑에 마라톤까지 차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서나 오후 4시 15분이 되면 4.15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로 모두 우리 바로 이 자리에서 2002년 월드컵 때 모든 사람이 모여서 박수를 쳤던 그 월드컵 박수가 있죠. 빠밤 빠밤 빵 그 리듬에 맞춰서 몇 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4.15가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을 잊지 않겠다. 4.15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여러분들도 알려주십시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주범, 그 범인들에 대한 법적 최고형의 처벌을 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다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 순간에 4시 15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경적을 다들 빠방빠방빵 하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은 몇몇 사람이 되질 않아서 쑥스러울 수 있지만 앞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제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4시 15분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도 옆에 있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면 맞다! 지금이 4시 15분이구나 해서 그 경적 시위가 온 한반도를 다 뒤덮을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뒤덮기 전에 주범은 처벌이 되고 4.15 부정선거의 진상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범죄였다라는 사실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Follow the Party라는 이스터 에그 해커들이 남겨놓는 그 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Follow the Party는 영원 근당주, 영원히 당과 함께 간다, 영원히 당을 따르라. 영어로는 Follow the party forever. 영원히 당을 따르라. 라는 공산당의 구호입니다. 구호 중에 영원히라는 영원을 뺀 나머지 근당주의 영어식 표현인 Follow the party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Follow the party가 거기 숨겨져 있었는데 그 수식을 발견한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수식을 발견한 그 천재가 있죠. 천재가 그 얘기를 놔두었더니 그걸 알기는 아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할 사람들을 찾았었습니다. 여기저기에. 그래서 미국의 미국에 있는 대학, 그 대학 이름을 잊었습니다만 그 대학에 부정선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지금 그 연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영어로 된 논문이 지금 제 손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Follow the Party가 진짜로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사람들의 모략이었고 계획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Follow the Party는 FOLLOW 한 칸 띄고 THE 한 칸 띄고 PARTY 라는 여러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서 법칙대로 Follow the Party에서 Follow Party까지는 전부 다 스펠링이 나왔는데 the가 THE인데 HE 빼고 T가 나오진 않아요. T가 그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T는 여러 가지 몇 군데의 지역에 있는 지역에 보유한 지역의 번호를 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더한 것, 더해야 되는 그 지역 중에 TH의 T가 나오지 않는 곳이 어느 곳인가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부여였습니다. 알아듣는 분은 이제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니, 부여라는데 왜 우리가 놀라야 합니까? 여러분, 부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여가 원래대로 사전 투표를 다 개함을 했는데 사전 투표 수를 세는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 없다 하고 정진석 후보의 개표 등가기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개표지, 전자 개표기를 리셋을 눌렀어요. 리셋을 눌렀다는 것은 이게 사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리셋을 누름으로 해서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계획했던 사기가 먹히지 않은 것입니다. 사기가 먹히지 않아서 어디서 안 먹혔어요? 부여가 있던 그 조합이 어디라고요? T가 나와야 되는데 T가 나오질 않아서 왜 안 나왔나 봤더니 부여가 있더라. 부여는 그들 마음대로 이번에 뜻대로 사기를 칠 수 없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사기가 안 나오니까 원래 있었던 T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얼른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금방 알아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것으로 해서 Follow the Party라고 중국의 공산당 프로그래머가 심어놓았던 그 Follow the Party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그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 참으셨을 텐데 페이스북 등에 여러분들의 주장을 올리실 때 이제 다시 해시태그를 걸어서 해시태그 걸어서 Follow the Party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방송은 VON 방송, 여기도 많은 애국 유튜버들이 계십니다만은 VON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저께 제가 이 출정식에서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절대 무임승차는 없다.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서울시는 내년 4월이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보궐선거를 치러야 돼요. 이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아주 기특하게도 지금 이 민주당에서 어떤 당헌을 만들었느냐, 당헌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보궐선거의 이유가, 원인이 자기 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결정적인 하자와 문제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경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예쁜 당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낼 수 있겠습니까? 낼 수 없습니다. 당헌에 어긋나기 때문에 낼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야권에서 그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몫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열심히 다 하면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자,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노리는 많은 분들 계시는 거 알아요. 나경원 의원도 원할 거고, 오세훈 전 의원, 전 서울시장도 사실 8년 동안, 8년이 아니죠. 3번에 걸쳐서 박원순 씨가 여기에 시장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건 오세훈 씨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를 잘났다고 국민 시민 투표를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자리를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정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분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으면 나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천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무임승차는 없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세상이 잘 돌아가네. 국회의원은 고민정한테 떨어졌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세움치마라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으니까 이제 후보도 내지 못하네. 그러니 내 몫이다. 천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우리 출범식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원하신다. 그럼 이 자리에 서십시오. 이 땡볕에 고생하는 분들 좀 보세요. 이렇게 고생해서 자 이번에 재선거구에서 대선거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그 상황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바뀌면은 저는 다시 선거를 칠 수 있겠죠. 그럼 저만 재선거를 치르겠습니까? 25명의 후보가 우리 지역구도 이상하다. 그래서 중도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5명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25명이 저와 마찬가지로 재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25명만 치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서 돗자리 펴고 무임승차 하지 말라. 여러분께 무임승차를 허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호 개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4.15 부정선거가 요만큼이라도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하태경, 하태경은 또 누구 있어요? 김세연, 유승민 또 하나 있던데 이준석 그런 철없는 사람들 입이라도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이라도 막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 빠지는데 뭐 힘 빠지지 않아요. 용기 잃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힘 빠지는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을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투쟁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한국이란 최대의 조직 범죄였습니다. 최대 규모의 조직 범죄였습니다. 이 범죄를 알면서도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의가 승리해서 이 세상이 뒤집어질 때 나도 싸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아직 젊은 분들이라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엄마 아빠는 4.15 부정선거 때 뭘 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엄마 아빠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모국이 청년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지금 모든 집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자기의 목소리 크게 내면서 연설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저기 유튜버분들께서 다 박수를 쳐주시겠어요. 네, 이런 분들이 돼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차량 경적 시위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에 뜻하지 않았던 박원순 시장의 뜻하지 않았던 자살 사건, 이 사건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그걸 밝혀야 됩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성희롱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던 그 비서에게 책임이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법적으로는 우리 기소가 고소된 것이 법적인 사항이 이제 다 종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억울한 점이 있었으면 그런 것이 만천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분의 뜻에 따라서 알려지고 그분들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임승차는 없다. 이번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치인들 다음번 자기 이미지만 거 생각하고 다음번 선거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김칫국 마실 일이 없다. 이번에 싸움에서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투쟁에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표를 달라고 나올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지금 저는 옛날에는 아침 새벽에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증거를 사람들에게 내놓아야 할까? 어떤 증거를 내놓아야지 사람들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아듣게 될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모르는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오늘 내일 또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인 사찰을 했습니다. 여기 유튜버들 계세요. 유튜버들 중에서 여기시군요. 유튜버들 중에서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라고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중앙선관위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의 통신 기록을 다 까봤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썼어요. 이 사람이 누구와 125번 통화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누가 사람들 전화하는 걸 전부 다 들여다보고 사찰을 하라고 법을 정해주었던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지금 그 왔다 갔다 한 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어요. 보고서, 투표용지, 다음에 총리의 출장비를 계산한 내용 뭐 이런 것이 잔뜩 들어있는 노트가 한 다발이에요. 하나도 찍히지 않은 노트 전체 이런 것들, 다음에 조직도, 다음에 A웹과 ODA의 관계,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 돈을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 그게 그 돈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빅데이터를 활용했는지, 빅데이터를 어느 나라에 어느 기관에 갖다 줬는지,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남의 돈을 가지고 쓰고요. 그 돈으로 얻은 빅데이터를 어디다 갖다 줬는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걸 갖고 정말 여러분들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영혼을. 수백만 명의 전과 기록, 여러분들의 성별, 나이, 재산 정도, 교육 정도, 전과, 분필, 이런 모든 것을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만든 놈은 여기 와서 파워오더 파티, 그래,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나한테 놀아놨던 너희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도 공산당을 따라가 이제 이 나라도 공산당이 될 테니까 파워오더 파티라고 가르쳐 썼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참으면 안 됩니다. 정말 참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주기를 바라나 지금 이 자리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유튜버들의 화면을 통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 세계로 전송될 것입니다. 다음에 지워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 동감하신다면 이 동영상을 퍼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거를 제 말을 여러분들 귀에까지 또 눈에까지 가져가게 했던 유튜버들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유튜브 정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돈을 버는 것 같은데요? 돈 못 법니다. 단지 애국심으로 여기 나와서 일하는 겁니다. 돈 준 KBS, 제가 KBS 23년 동안 기자를 하고 3년 동안 KBS 9시 뉴스 앵커였습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워싱턴 타원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시청률이 20%였습니다. 왜냐?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자가 쓴소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거짓말을 하니 다음에 위정자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사람들 귀에 좋지 않은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으니 누가 뉴스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10%니 9%니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장이라는 자가 지금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이제는 명예퇴직을 허락하겠다. 명예퇴직을 허락하긴 뭘 허락해?
자르겠다는 얘기죠.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르겠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자를 테니까 대신 수신료를 올려달랍니다. 수신료를 올려달래요. 그 얘기 참 잘했어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신들이 수신료를 내고 있는지 잠깐 잊어버렸었어요. 그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자, 이거 뭐였지? 이러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는 와중에 그 사장이 얘기를 해줬네. 그 수신료를 무려 70%를 올리겠답니다. 아, 예, 잘 얘기해 줬으니까 수신료 거부 운동 버리세요. 이제 그 사람들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나와서 이거 촬영 안 하지 않습니까? 수신료 지금 받았던 거 나눠서 여기 있는 분들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런 일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KBS 9시 뉴스를 보질 않는데 MBC는 물론이고 SBS도 마찬가지고 KBS는 더 안 봐요. 보질 않는데 무슨 돈을 내라는 거예요. 안 본다고 그랬더니 텔레비전이 있는 한은 내야 된다? 누가 그래?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못 내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수신료 거부 운동과 함께 4.15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한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놈들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증거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중앙선관위 기고만장해서 헌법 위에 있고 법 위에 있고 국민들 위에 불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저분이 여기 서 계시는 이분이에요. 이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그랬다고 이분이 어느 특정인과 무려 125차례 전화한 거를 기록을 다 뒤집어 보고 그럽니까? 그럼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독재국가가 됐습니까? 분노하십시오. 분노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 국가는 독재국가가 됐습니다. 독재국가로 가고 있어요. 하늘이 보호하사 여러 가지로 막아주시고 계시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치인들한테 다시 촉구합니다. 무임승차 없습니다. 이 자리에 단 한 번도 서지 않고 우리에게 박수 치지 않고 사람들께 이야기하지 않고 지난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었나 봐요. 아직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단 한 표도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공천을 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민의 경우 공천 안 주고 컷오프 시켰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여기 매주일 나와서 목이 터져라고 조국 사태 때 1호차를 타고 여러분들을 이끌었던 사람이다. 29개 당직과 국회직이 있었다. 내가 당직을 갖고 대변인, 부대표 할 것 없이 29개 지금 당직을 갖고 내가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뒤집어졌고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 그랬는데 또 경선 공천 취소 이렇게 했던 당신들 여러분들의 그 만행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공천을 지금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부시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고 그렇게 한다? 우리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너무 힘이 들어서 처음에 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이 되고 화가 나네요. 이런 분노가 사람들을 힘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겠습니다. 혼자 분노하라! 분노하라! 조직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소리치라! 예, 그 세 가지 행동 강령으로 우리 목숨 걸고 이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나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화이팅!